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 추천부터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뒀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올릭스 투자자 여러분, 최근 올릭스가 5% 정도 올라졌는데요. 근데 지금 5일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보통 5일선이 이렇게 아래로 향할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흔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릭스 차트를 좀 더 넓게 보면 6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5,000원까지 쭉 내려왔어요. 정말 미끄럼틀 타는 것처럼 쭉 내려온 건데, 저번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중요한 변곡 라인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라인이 원래는 저항 영역이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 자금이 들어와서 뚫어졌죠. 뚫어주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 라인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35,000원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올릭스가 왜 이 가격까지 내려와도 괜찮냐는 거예요. 올릭스의 사업 구조를 보면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보통 바이오 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에만 의존해서 임상이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근데 올릭스는 기술 이전 기반의 수익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일라이릴리와 체결한 9,100억 원 계약만 봐도 그래요. 이미 선급금이 들어오고 있고 단계별로 마일스톤 달성할 때마다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임상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단계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구조라서 다른 바이오 기업들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건 올릭스가 개발한 기술을 일라이릴리 같은 글로벌 제약회사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할 때 선급금, 그 다음에 임상 1상 진입할 때, 2상 진입할 때, 3상 진입할 때, 마지막으로 허가받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중간에 임상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받은 돈은 이미 올릭스 매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과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자체 개발 기업들은 끝까지 가서 성공해야만 돈을 벌 수 있지만 올릭스는 중간 단계에서도 계속 수익이 나오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자체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보통 10년, 15년씩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올릭스는 이미 기술 이전 수익이 나오고 있어서 흑자 전환이 훨씬 빨라요. 실제로 올해 1분기부터 이런 수익들이 실적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35,000원을 살짝 찍기도 했어요. 3분봉 차트를 보면 오전에 한번 흔들기가 나오면서 35,000원을 터치하고 바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저점 매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내려오면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하죠. 특히 6만원에서 35,000원까지 떨어진 걸 보면 아직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개인과 세력의 차이점이에요.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요.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근데 개인들은 반대로 행동하죠. 올릴 때는 비싸도 사고 떨어질 때는 싸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35,000원에 매수를 하실 때도 한 번에 올인하시면 안 돼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투자 예정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35,000원에서 300만원, 만약에 더 떨어져서 32,000원이 되면 300만원, 그리고 3만원이 되면 4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주식은 정확한 바닥을 맞추기가 불가능하거든요. 35,000원이 바닥일 수도 있고 32,000원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할 매수를 하면 평균 매수가가 나와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세력 자금이 들어왔을 때 나오는 주가 움직임은 흔들기예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려고 일부러 흔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흔들기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세력들이 어떻게 흔드는지 패턴을 보면요, 보통 오전에 갑자기 주가를 확 떨어뜨려요. 그러면 개인들이 놀라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죠.
그때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또 슬슬 올려주고요. 자, 이어서 올릭스 같은 종목들은 세력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물량을 모으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조용히 모으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언제 오르나 기다리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팔게 만드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갑자기 호재와 함께 주가가 확 튀어오르는 거죠.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카카오페이 모두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올릭스에서 특별한 뉴스나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고 나면 나중에 이슈와 함께 주가가 확 튀어오르거든요. 올릭스는 원래 주가를 올릴 때 되게 급하게 올리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갈 때 따라가려고 하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 미리 모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마음 편하게 모아가셔도 되는 종목이고 하반기에 그냥 보유하면서 수익 구간을 키워가시면 됩니다. 올릭스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를 남겨놨어요. 거기서 이런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분석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꼭 들어와 보세요. 이런 올릭스의 실적을 보면 2분기 실적은 7월 중순부터 나올 건데 아직 본격적인 실물 매출로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기술 이전 기반의 수익과 재무 안정성 개선은 확실히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임상 결과 발표가 2026년 중반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올릭스의 모멘텀이 확보되어 있다고 봐야죠. 쉽게 말하면 주가의 방향성은 위쪽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흔들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저렴한 가격에서 모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계좌 잔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올해 초에 일라이릴리와 9,100억 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대감으로 올랐든 실질적인 매출 반영으로 올랐든 간에 어쨌든 올릭스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내려왔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고 나쁜 소식도 없는데 말이죠.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려고 일부러 주가를 등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이런 매수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확인해 보세요. 올릭스는 단순한 기대성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선급금과 단계별 마일스톤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이에요. 올해 1분기 매출과 앞으로 분기별로 인식될 선급금, 마일스톤이 모두 실적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매출 흐름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조로 잡혀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유베르나를 국내에 출시했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씩 출시할 때마다 매출 상승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부터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미국 제약협회에서 USTR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한국의 시장 진입 평가가 너무 까다롭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정책 변화가 올릭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에서 더 자세한 분석 확인해 보세요. 쉽게 설명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 너무 까다로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후에도 접근성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공정시장 이하로 가격을 억제하는 관행 때문에 한국이 다른 고소득 국가들보다 혁신약에 쓰는 의약품 예산 비중이 낮다는 거죠. 얼마 전에 트럼프가 나토랑 유럽의 GDP 5%를 방산비로 쓰라고 압박했잖아요. 이제 똑같은 방식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신약을 우리나라에서 팔 때 약값을 너무 낮게 책정하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미국은 이미 신약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요. 그래서 보험비 자체도 비싸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급여가 적용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신약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허가와 급여 지원으로 국내 진입이 느렸던 글로벌 기업들, 특히 미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으로 절차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명한 제약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면 마케팅부터 차원이 달라요. 엄청난 자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다만 가격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훨씬 더 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제약 바이오 시장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신약이 지금까지는 까다롭게 진입했는데 이번에 절차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고, 아무리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다 해도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다국적 제약사는 마케팅이나 의사 네트워크, 유통 채널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거든요. 마케팅 자본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릭스도 지금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트럼프의 압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시간을 가져가면서 명확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올릭스는 지금이 저렴한 가격까지 왔다는 점은 확실해요. 여기 매물대가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세력들이 돈을 안 쓰는 자리예요. 이런 시장 상황 분석이나 매수 전략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 매물대가 두껍다고 해서 주가를 못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는 보통 하루 이틀이면 또 올려요. 돈을 조금만 쓰면 하루 이틀이면 거의 전고점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변곡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죠. 이런 자리를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올릭스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듯이 35,000원에 도달할 시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올릭스 주주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올릭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과 소식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브리핑 남겨드리고 있어요. 이런 상세한 매수 전략이나 타이밍 분석은 텔레그램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올릭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올릭스는 이제 어렵게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가격만 따라오면 그냥 매수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 할 일 하시면 되거든요. 주식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여기서 올릭스 대응 전략은 꾸준히 남겨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이 꼭 있거든요. 어제 SK이노베이션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한 25%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SK이노베이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느끼시나요? 차트를 좀 더 좁혀보면 상승이 안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로만 보면 여기는 매수 자리가 아니라 아예 매수를 접근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 노출된 정보와 재료들로 봤을 때는 여기가 변곡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여기서부터 추세가 바뀌고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방향성이 완전 위쪽으로 튀어간 거예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련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차트만 보면 누구도 매수하려고 하지 않는 자리였어요. 저항선도 있고 거래량도 별로였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자리가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구간이에요. 개인들이 안 사니까 세력들이 조용히 모으는 거죠. 이게 SK이노베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솔루션도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상승이 나오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종목도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모아 가셔야 된다고 소통방에서 남겨드렸던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은 IT 서비스 쪽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정부 정책들이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이런 걸 미리 파악하고 저항 구간에 매수를 들어간 분들이 지금 큰 수익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카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죠. 상승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절대 안 하시거든요. 저항 영역이니까. 누가 봐도 여긴 매수를 안 하는 자리예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관련해서 규제 완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었고요.
근데 주가는 계속 눌려 있었거든요. 이런 게 바로 기회인 거예요. 펀더멘탈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안 따라오는 구간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차 상승 이후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때도 강조드렸어요.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차트로만 보면 매수하기 어려운 자리인데 펀더멘털이나 재료면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미리 파악한 세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차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트는 과거의 결과일 뿐이지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 회사의 사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호재들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들이 안 살 때 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할 때,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가 진짜 기회인 거죠. 세 번째는 인내심이에요.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견뎌낸 사람들이 결국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올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5,00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때 정말 잘 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지금 같은 자리는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올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올릭스도 지금 상승 이후에 흔들기, 눌림이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를 공략해야 여러분들이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과거에 저항선 역할을 했던 자리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된 지점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는 다시 지지선 역할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35,000원에서 매수를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주가가 다시 6만원까지 올라간다면 거의 7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손실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35,000원 밑으로 깨진다고 해도 32,000원, 3만원 이런 추가 지지선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매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거든요. 35,000원까지 왔으면 이미 충분히 떨어진 거예요.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오히려 올라갈 때 비싸게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매수를 하실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도 고려하셔야 돼요. 단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4만원, 45,000원 정도에서 일부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2026년 임상 결과까지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런 게 바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잃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벌 수 있는 돈은 훨씬 크니까요. 주식 투자에서는 이런 자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통방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 제가 이 소통방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오셔서 수익 마구마구 챙겨가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무료 소통방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입장 편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올릭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중요한 소식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영상으로나 소통방에서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분석해서 좋은 종목들 텔레그램에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만 투자하셔도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사업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올릭스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좋은 정보 그리고 유망 종목들을 발굴하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